저는 지난 30년간 식품 영양과 건강한 식생활을 연구해온 박민호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매일 드시는 밥이 간암을 부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지만 사실입니다. 잡곡밥을 잘못 보관하면 아플라톡신이라는 1급 발암 물질이 생겨날 수 있어요. 이 독성 물질은 간염은 물론이고 간경변, 심지어 간암까지 일으킬 수 있는 무서운 존재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 독소가 끓는 밥솥 온도로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아무리 뜨겁게 끓여도 한번 생긴 아플라톡신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30년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놀라운 비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밥에 단 한 스푼만 넣어도 당뇨를 막고 혈관과 뇌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실제로 이 방법들을 실천한 분들이 혈당이 안정되고 면역력이 높아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우리가 무심코 먹어온 밥이 사실은 최고의 약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시나요? 오늘 그 비밀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건강관리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댓글로 평소 밥 짓는 방법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얼마 전에 제 지인인 김영애 72세님을 만났는데요.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영희님은 건강을 위해서 현미와 잡곡을 섞어서 밥을 드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여름철에 곡물을 대량으로 사서 베란다에 보관하셨더니 곰팡이가 슬었고 그걸 모르고 계속 드셨던 거예요. 나중에 간 수치가 나빠져서 검사를 받아보니 아플라톡신 때문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일찍 발견해서 큰 문제는 없었지만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죠. 김영희님처럼 건강을 생각해서 잡곡밥을 드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게 참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김영희님이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밥을 짓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혈당이 안정되기 시작했고 소화도 훨씬 편해졌어요. 단순히 밥에 몇 가지 재료를 넣는 작은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이런 큰 효과를 본 거죠. 여러분도 김영희님처럼 건강한 변화를 경험하고 싶으시죠?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건강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뒤에 나올 밥 짓는 비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의 밥상을 완전히 바꿀 5가지 놀라운 비법을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강황과 후추를 함께 넣는 방법입니다. 강황 속에는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이 정말 놀라운 효과를 보여줍니다.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서 우리 몸의 세포를 보호하고 혈당을 조절하며 인슐린 저항성까지 개선해 주거든요. 태국에서 당뇨 전 단계 환자들을 9개월간 관찰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커큐민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단 한 명도 당뇨로 진행되지 않았어요. 반면 가짜 약을 먹은 그룹은 16%가 당뇨로 악화되었죠. 이 얼마나 놀라운 결과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강황만 먹으면 흡수가 잘 안 되는데 후추와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무려 20배나 높아집니다. 후추 속에 피페린이라는 성분이 커큐민의 흡수를 도와주거든요. 밥 지을 때 강황 가루 반 티스푼과 후추 조금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박정수 64세님은 이 방법을 3개월 동안 실천하신 후 혈당이 크게 안정되었고 기억력도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강황의 커큐민은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되어서 치매 예방 효과까지 있거든요.
두 번째는 다시마를 넣는 방법입니다. 다시마에는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요. 이 알긴산이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그러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혈당 스파이크를 막을 수 있어요. 또한 다시마에는 후코이단이라는 성분도 들어있는데 이게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서 감염이나 바이러스에 강한 몸을 만들어줍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는 면역력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이순자 69세님은 다시마를 넣고 밥을 지어 드신 후 감기에 거의 걸리지 않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밥 지을 때 다시마 한 조각만 넣어주시면 되는데 밥이 다 되면 다시마는 빼내시거나 잘게 썰어서 함께 드셔도 좋습니다. 세 번째는 정말 의외일 수 있는데 소주를 넣는 방법입니다. 놀라셨죠? 현미밥에 소주를 조금 넣으면 폴리페놀 성분이 17%나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알코올은 조리 과정에서 모두 증발되니까 안전하고요. 현미는 영양은 좋지만 까끌거리는 식감 때문에 드시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소주를 넣으면 현미의 까끌거림이 부드럽게 바뀝니다. 그리고 영양 성분의 흡수율도 높아져요. 김철민 71세님은 현미밥을 먹으면 늘 소화가 안 되셨는데 소주를 넣고 지은 후로는 소화도 잘 되고 맛도 훨씬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밥 3공기 기준으로 소주 1스푼 정도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식초를 넣는 방법입니다. 식초의 핵심 성분인 아세트산이 위에서 음식물이 배출되는 속도를 늦춰서 혈당이 완만하게 올라가도록 도와줍니다. 일본에서 제2형 당뇨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이 효과가 입증되었어요. 밥에 식초를 넣으면 윤기도 나고 특히 여름철에는 부패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식초의 신맛은 조리 과정에서 거의 사라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최영미 66세님은 당뇨 전 단계였는데 식초밥을 꾸준히 드신 후 혈당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다고 하시더라고요. 밥 지을 때 현미식초나 사과식초를 1스푼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는 건강한 기름을 넣는 방법인데 이게 정말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코코넛 오일이나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오일 같은 건강한 기름을 넣고 밥을 지은 뒤 냉장 보관하면 저항성 전분이 무려 10배나 증가합니다. 저항성 전분은 소화되지 않고 대장까지 도달해서 유익한 장내 세균의 먹이가 돼요. 그러면 장 건강이 좋아지고 칼로리 흡수도 50%에서 60%까지 줄어듭니다. 포만감도 오래 지속되고요. 영국의 한 연구팀이 실험한 결과 이 방법으로 지은 밥은 일반 밥보다 칼로리가 절반 정도로 줄어든다는 걸 확인했어요.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고 혈당 관리에도 좋은 거죠. 정미경 68세님은 이 방법을 시작한 후 체중이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했고 변비도 해결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밥 지을 때 기름 한 티스푼만 넣고 다 지어진 밥을 냉장고에서 하룻밤 보관한 후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5가지 방법을 각각 실천해도 좋고 여러 가지를 조합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방법들도 주의사항을 지켜야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데 그 부분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5가지 방법들은 정말 효과적이지만 안전하게 실천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먼저 강황과 관련된 주의사항입니다. 강황은 혈액 응고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신 후에 섭취하세요. 또한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강황이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 약과 함께 먹으면 혈당이 너무 떨어질 수 있거든요. 이정호 74세님은 처음에 이런 주의사항을 모르고 당뇨약과 함께 강황을 드셨다가 어지러움을 느끼셨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이후로는 담당 선생님과 상의해서 양을 조절하며 드시고 계십니다. 다시마의 경우에는 요오드 과잉 섭취를 주의하셔야 해요. 다시마에는 요오드가 풍부한데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요오드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저하증이 있으시다면 꼭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박순애 67세님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셨는데 다시마 대신 미역이나 김을 소량씩 사용하시고 계세요. 해조류의 장점은 유지하면서도 요오드 섭취량은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죠. 소주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요리용 소주를 사용하시고 양을 지켜주세요. 밥 3공기 기준으로 소주 1스푼이면 충분합니다. 더 많이 넣는다고 효과가 더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알코올이 다 증발되긴 하지만 처음에는 조금씩 시작해서 몸에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식초를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로 적당량이 중요해요. 너무 많이 넣으면 위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특히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현미식초나 사과식초가 일반 식초보다 순하니까 이런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기름을 넣을 때는 반드시 건강한 기름을 선택하세요. 코코넛 오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오일 같은 좋은 기름을 사용하셔야 해요. 일반 식용유나 마가린 같은 것들은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거든요. 곡물 보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어요. 아플라톡신을 예방하려면 곡물을 소량씩 자주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 번에 많이 사서 오래 보관하지 마세요. 밀폐 용기에 담아서 냉장고에 보관하시고 곰팡이 흔적이 조금이라도 보이거나 냄새가 이상하면 아까워하지 마시고 바로 버리세요. 황금순 73세님은 예전에 아까워서 곰팡이 핀 부분만 제거하고 나머지를 사용하셨다가 배탈이 난 경험이 있으세요. 그 이후로는 의심스러우면 무조건 버리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건강이 더 소중하니까요. 이런 재료들을 넣고 밥을 지을 때는 물의 양도 조절해 주세요. 다시마나 기름을 넣으면 평소보다 물을 조금 적게 넣으시는 게 좋아요. 처음에는 평소 물 양에서 10% 정도 줄여보시고 밥의 상태를 보면서 조절하세요. 또한 이런 재료들을 넣은 밥은 보관 기간도 고려하셔야 해요. 특히 여름철에는 더욱 주의하시고 냉장 보관을 하시더라도 2일 이내에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방법들을 처음 시작하실 때는 한 번에 모든 재료를 다 넣지 마시고 하나씩 시도해 보세요. 몸에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 확인하면서 점진적으로 늘려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제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해서 여러분이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30년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무심코 먹어온 밥이 사실은 독이 될 수도 있고 최고의 약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알아보았어요. 잘못 보관된 곡물에서 생기는 아플라톡신은 1급 발암물질로 간염, 강경변, 간암까지 일으킬 수 있는 무서운 존재입니다. 이 독소는 끓는 온도로도 제거되지 않아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밥을 지으면 당뇨를 예방하고 혈관 건강을 지키며 면역력을 높이고 심지어 치매까지 예방할 수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강황과 후추를 함께 넣으면 커큐민의 흡수율이 20배 높아져서 혈당 조절과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다시마를 넣으면 혈당 스파이크를 막고 면역력을 강화할 수 있어요. 소주를 조금 넣으면 폴리페놀이 증가하고 현미의 거친 식감도 부드러워집니다. 식초를 넣으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고 밥의 보존성도 높아지죠. 그리고 건강한 기름을 넣고 냉장 보관하면 저항성 전분이 10배 증가해서 칼로리 흡수는 줄이고 장 건강은 개선할 수 있어요. 반대로 이런 방법들을 모르고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곰팡이가 핀 곡물을 계속 드시면 간 건강이 심각하게 위험해질 수 있어요. 일반적인 밥만 계속 드시면 혈당 스파이크로 인한 당뇨병 위험이 높아지고 혈관 노화도 빨라집니다. 면역력도 약해져서 각종 질병에 노출되기 쉬워지죠. 하지만 제가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완전히 다른 결과를 얻으실 수 있어요. 혈당이 안정되고 혈관이 건강해지며 면역력이 강해집니다. 소화도 좋아지고 장 건강도 개선되죠. 무엇보다 치매 예방 효과까지 있어서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밥을 지으실 때 강황가루 반 티스푼과 후추 조금을 넣어 보세요.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건강 관리는 새로운 단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색깔이 조금 노랗게 나올 수 있지만 금세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리고 2주 정도 꾸준히 드셔보세요. 분명히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밥과 함께 먹으면 좋은 반찬들, 특히 혈당을 더욱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나물과 김치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발효 음식이 어떻게 현대 과학으로 증명되고 있는지도 함께 말씀드릴게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오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선택하는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5가지 방법 중에서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시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